이번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우리 중국은 5개의 종목 모두 결승에 진출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남자 단식에서만 우승을 차지하고 나머지 4개 종목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우리의 왕즈이는 한국의 안세영에게 패배하며 우리를 포함해 두 종목에서 한국에게 우승을 내준 결과가 많은 팬들과 우리 다수의 매체들의 아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분노나 실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국 선수들의 강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별은 다르지만 안세영 선수와의 훈련을 통해 그녀의 기술과 전략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바램이 다소 욕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저도 미소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에게 결승전에서 2종목을 내준 것은 단순한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왕즈이가 안세영에게 고배를 마신 이유와 남자 복식에서 우리가 한국에게 무너진 이유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번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한국에 2번이나 결승을 내주며 금메달을 잃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체육부에 따르면 이 결과를 두고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안세영이 왕즈이를 꺾고 여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남자 복식에서 서승재와 김원호가 예상 밖의 활약을 펼친 점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승재와 김원호는 5년 만에 짝을 이뤄 국제대회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중국 팀들을 상대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6강에서 세계 랭킹 2위인 량웨이컹과 왕창을 꺾은 것은 이미 큰 이변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결승 무대에서 천보양과 류이를 상대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국의 팬들과 중국의 언론에게는 이러한 패배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자신들이 자랑하던 종목에서 한국에 연달아 우위를 내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결승에서 패배한 천보양과 류이가 경기 직후 사과 대신 자신의 생각을 담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언은 일부 중국 매체들 사이에서 놀라움을 넘어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예상치 못한 답변은 기존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기에 중국의 많은 이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안세영을 포함해서 한국의 선수들이 보여준 강점과 전략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 언론들은 서승재와 김원호가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한국의 김원호와 서승재 조합에게 패배한 천보양은 자신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솔직히 말해 이번 결승에서 한국의 김원호와 서승재에게 패배하며 은메달에 그친 상황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과를 단순히 운이 나빴던 일로 치부하기보다 우리가 순수히 실력에서 밀렸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원호와 서승재의 조합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오른손을 쓰는 김원호와 왼손잡이 서승재의 호흡은 신선했고 그들의 날카로운 플레이는 매 순간 우리를 긴장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16강에서 우리의 간판 스타인 량웨이컹과 왕창을 단 39분 만에 꺾고 결승에 오른 순간 이미 실력은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량웨이컹과 왕창의 조합은 세계 랭킹 1위와 2위를 오가며 중국 배드민턴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그들의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우리의 중국 팬들과 매체들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 량웨이컹과 왕창의 패배를 서력하길 바랬고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김원호의 날렵한 네트 플레이와 서승재의 왼손 드라이브는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했고 순간적으로 11대 6까지 점수가 벌어지며 한국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한국이 잇따라 실수를 범하며 동점까지 따라잡을 수 있었고 이후 류이의 공격이 빛을 발하며 6연속 포인트를 따내 첫 번째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게임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조급함을 버리고 침착함을 되찾았고 김원호의 빠른 드라이브와 서승재의 강력한 점프 스매싱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승재의 백핸드로 18대 10까지 점수를 벌린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게임을 내주며 상황이 급박해졌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 게임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 게임에서는 우리의 맹공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략이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김원호와 서승재는 우리의 체격 조건을 철저히 분석해 큰 키로 인해 생기는 수비적인 한계를 공략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조화는 우리에게 그 어떤 각도에서도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점수 차이는 빠르게 벌어졌고 결국 한국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패배는 단순히 실수나 운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김원호와 서승재가 보여준 실력, 침착함, 그리고 스포츠맨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의 많은 매체와 팬들이 이번 결과를 분노와 실망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의 강점을 분석하는 자세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모든 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거리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좁히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중국의 천보양이 결승 후 한국의 실력을 솔직히 인정하는 듯한 인터뷰를 하자 이 발언은 중국 매체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의 다수의 언론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천보양의 발언을 듣고 있던 류이가 뜻밖의 한마디를 던지며 현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말은 현지 중국의 기자를 놀라게 했고 중국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지폈는데요. 우리의 천보양의 말처럼 오늘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10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히 말해 한국 선수들이 부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의 플레이는 우리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경기 운영 능력은 놀라웠고 그와 함께 훈련하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알려진 김원호와 서승재의 호흡은 오늘 경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욕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세영과 함께 훈련할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녀와는 성별도 국적도 다르지만 그 플레이 스타일과 철저한 준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맞붙었던 한국의 김원호와 서승재의 정교한 경기력은 자연스럽게 안세영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선수들 간에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이번 대회를 통해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문화와 시스템은 우리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며 솔직히 부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지 앞으로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터뷰가 나오자 예상대로 중국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의 매체는 중국 선수가 한국의 선수들을 인정하며 배우고 싶다는 발언은 중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가의 자부심을 손상시키는 언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미 천이페이와 왕지이 같은 뛰어난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안세영과의 훈련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중국의 젊은 세대는 한국 아이돌과 영화 등 대중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져 중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의 젊은 세대가 점차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국가적 자부심과 문화를 지키는 균형을 잃는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의 네티즌들은 이번 논란을 바라보며 중국의 태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천이페이와 왕지이 같은 훌륭한 선수를 보유하고도 협력과 상호 보완의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팀워크를 통해 서로를 성장시키며 국제 무대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중국 매체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스포츠는 배우고 성장하는 장이지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다. 중국이 이를 정치적 문제로 왜곡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편협한 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세계 랭킹 1위임에도 동료들과 기량을 공유하며 팀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협력적 태도가 한국의 강점이라며 이것이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